자, 두 번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을 봅니다. 여기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랐다는 말은 형식적 진정 성립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 말은 서명, 날인이 전부 다 진정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좀 자세히 들어가면 이 피신조서를 작성할 때 수사관 등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변호인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신조서 작성 방법 있죠? 그쵸? 뭡니까? 그 서명 날인, 그쵸? 이런 거 다 찍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되고요. 수사 과정 일일이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2번 요건을 결의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판례 볼까요? 자, 판례를 보시면 자, 인정되지 않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서명 날인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형식적 진정 성립을 못 갖췄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없다. 남부지권 볼 것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그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서명 날인이 있으면 뭘 겁니까? 검사께 지금 없는데, 그렇죠? 또 법정에서 피신조서의 진정 성립의 임의성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다 필요 없습니다. 검사 것도 있어야 되고 피고인 것도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 서명 날인이 없어요. 그렇다면 탈락. 여전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출제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2번도 볼게요. 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뭐가 없다?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다. 없죠? 없다면 역시 증거로 못 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잔뜩 설명해 놨어요. 그 이유가 그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했기 때문이어서, 그렇죠? 등등등등 오만 가지 핑계를 대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요, 일단 이 판례가 나오면 요 판례 있죠? 구구도 판례인데 요 판례가 나오면 요 판례대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개정법이 있죠? 개정법에 따르게 되면 피의자의 서명만 있으면 굳이 날인은 없어도 무방하는 걸 받겠긴 하지만 그건 개정법 얘기고 요 판례 그대로 나오면 판례 그대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기명만 있고 날인이나 무인이 없죠? 뭐가 하나 없습니다. 여기도 없네요. 여기도 없죠? 그럼 다 탈락입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 또 출제가 잘 되는 판례가 뭐냐면, 자, 이겁니다. 자, 피신조서를 작성할 때 열람 하게 하거나 읽어서 들려야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해졌다는 거야. 이게 안 했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절차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것은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사소한 위법이라는 거야. 사소한 위법. 이건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사소한 것이 행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즉 312조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요건이 뭡니까? 이 요건이지. 위에 거. 그렇죠? 이런 요건입니다. 이런 요건을 구비했다면 굳이 요 짜실짜실한 것들 있죠? 열람하게 하지 열람도 못했다. 읽어 들려야 하는데 읽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짜실짜실한 것들은 비록 안 해줬다 할지라도 요 위에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것을 했다면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일부 검사 출신의 학자는 이게 어떻게 사소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반박하는 분도 있지만 이게 판례이기 때문에 이게 판례대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인정이죠. 내용의 인정. 자,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내용 인정이 있을 때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번 체크. 여기서 내용 인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판례 나와 있네요. 판례 체크하시고. 내용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망에서 나와 있는 말이에요. 사망은 사경이죠, 사경인데, 지금 법조문이 똑같아졌으니까, 사경이든 검사 작성이든, 1항이든 3항이든, 내용 인정이란 말은 개념은 똑같겠죠? 그래서 그 판례를 끌어온 겁니다. 그 말은, 피신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은 여기 피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이퀄
위에서 설명드렸죠? 위에서 설명해놓은 실질적 진정성립을 말합니다. 실질적 진정성립 이걸 말하는데 이 내용인정이라는 말은 실질적 진정성립과 일치하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달라요. 더 의미가 큽니다. 아시겠어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각주에도 설명해놨어요. 각주도 보시면 체크하시고 내용인정이란 말은 실질적 증명성립과는 구별된다. 구별된다. 자, 됐어요? 달라요. 이걸 포괄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피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그대로 똑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 이 뜻이야. 그쵸? 그러니까 피신조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내가 몇 날 며칠 뭐 했다는 것이 쭉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그쵸? 피신조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검사나 경찰의 억압에 의해서, 그쵸? 회유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쵸? 그러니까 내용인정이란 말은 피신조서에 있는 그대로 이 적혀져 있는 내용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는 따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지, 요 피신조서에 적혀져 있는 그대로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신조서에 적혀져 있는 그대로의 말은 실질적 증명성립을 말하는 것이고, 그쵸? 자, 그래서 읽어보면, 내용의 인정이란 말은 이 실질적 증명성립, 이건 당연한 거고, 그거 외에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한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내용 인정이란 말은 실질적 증명성립 플러스 그 다음에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내용 인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봐요. 이 피신조서에 적혀져 있는 것이 네가 말한 내용이 피신조서에 적힌 말 그 말이냐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스 이랬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또 물어보죠. 자, 실제 그랬어? 그러니까 피고인이 하는 말이 아닌데요? 그럼 너 왜 그런 말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피신조서 작성할 때 검사나 경찰의 억압 등이 있었다, 회유가 있었다. 이걸 얘기하면 이 피신조서는 쓰리게 되는 거지. 한 방에. 그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인정이라는 말은 실질적 증명성립 동그라미 1번,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 동그라미 2번. 이 1번과 2번이 합쳐진 말이 내용 인정이다. 이런 말이. 자, 그래서 각주를 쭉 읽어보시고 각주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나오죠? 피고인이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당시에 진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다. 이 한마디에 의해서 내용 인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죠? 피신조서는 쓰레기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판례 하나 보시면 자, 성립의 진정이란 말은 제가 전 시간에 약간 설명드렸는데요. 성립의 진정이란 말은 형식적 플러스 실질적을 말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구비되었을 때 성립의 진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성립의 진정이 되려면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모두 구비되었을 때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판입니다. 그것은 법조문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이 판례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시고요. 이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판례였냐면 형식적이 인정되면 실질적이 저절로 추정된다 그랬는데 그걸 깨뜨리고 지금은 이 형식적이 인정된다고 해서 저절로 실질적이까지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도 따로 인정되어야 되고 이것도 따로 인정되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리고 312조 1항과 3항에서 보면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플러스 내용 인정 이 추가가 되면 증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형식적 실적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개정법에 따라서 이 내용 인정을 추가시켜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됐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그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부인한다고 진술했을 때는, 그쵸? 공판장에서 부인한다는 얘기했을 때는 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즉, 피신조서는 쓰레기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자, 됐고, 자, 그리고
요것은 이제 요 실질적 진정 성립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쵸?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게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에는 없어요. 그 전 교재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 진정 성립이란 말이 법조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못 모르고 삭제를 했었는데 그 빠뜨릴 부분이 아니라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 실질적 진정 성립이란 말이 무슨 뜻이다?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피신조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쵸? 똑같다. 그 내용이고, 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려면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판사가 물어보면 yes 이렇게 해야 됩니다. yes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 진정 성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안 돼. 이것만 갖고서는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쵸?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이게 인정되려면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yes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출제가 좀 옛날에 많이 되었죠. 됐고, 자, 그 다음 요 판례 한번 볼게요. 인꺽쇠 1번도 출제가 잘 되고, 잘 되었지 옛날에. 그쵸? 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판례가 바뀐 건 아니니까. 그쵸?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여기서 원 진술자가 진술하는 대로 기재된 것, 그게 바로 이거야 이거. 그 내용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똑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실질적 진술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작성 당시 원 진술자가 기재된 진술한 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지, 그쵸? 이게 바로 뭐다? 실질적 진술 성립이다 이거예요. 자,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를 묻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진술하게 된 이유가 뭐야?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신빙성 여부 이딴 거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면 틀려요.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된 적도 있었고. 자, 다음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여기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할 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진술한 내용만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것은 그 밖에 그 부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은 부정시켜버리면 됩니다. 그쵸? 일부만 인정하면 그 일부만 증거 능력 인정해버리고 그 밖에 나머지는 부정시켜버리겠다. 그쵸? 그렇게 받으시고요. 됐죠? 자, 그리고 방법은 법조문 할 때 말씀드렸어요. 피고인이나 변호인 둘 중에 하나가 내용을 인정하면 됩니다. 또는 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가 내용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럼 증거를 못 씁니다. 못 쓰고 조서의 기재 내용을 들었다는 다른 증인 또는 경찰관, 분명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라고 그랬어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 외의 자가 인정하는 건 안 됩니다. 뭐 옆에 증인 나오는데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경찰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누가 한다? 오로지 여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자는 필요 없다. 요 증인이나 경찰관 얘기는 저 뒤에 사경할 때, 경찰관 할 때 나옵니다. 판례가. 그렇게 받으시고. 자, 판례 좀 볼게요. 자, 판례 다 옛날 책에 다 있는 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은 좀 없어서 이걸 다시 집어넣습니다. 제가. 자, 피고인 변호인이 검사 작성,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성립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진술을 했는데 이게 빠꾸가 되냐 후진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입니다. 자, 증거조사 완료 전에는요. 세무 쳐볼까? 완료되기 전에는 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유죄 인정의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그렇죠? 즉 완료되기 전에는 번복함으로써 증거 능력을 없게 할 수는 있지만 완료된 뒤에는 안 된다는 거야. 완료된 뒤에는 번복을 해봤자
이게 상실이 안 된다. 이미 인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상실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자,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완료된 뒤라 할지라도 여기서 뒤라 할지라도 완료된 뒤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자, 최초의 진술의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가 가능하다. 이게 판례네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볼게요. 여기서 끊고 여기서는 전이죠. 전. 완료되기 전 하나 보시고 그리고 완료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된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나눠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를 하는 게 낫겠지? 이게 원칙이고 예외다. 됐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번 가볼게요. 공번. 자, 공번 갈 텐데요. 요 동그라미 1번은 판례가 없어. 판례가. 지금 개정법에 따랐을 때입니다. 개정법에 따랐을 때. 구법에서는 판례가 있는데 자, 여기 옛날 책까지 여러분 갖고 있는 책이죠. 이거 다 여기지 여기를 삭제하세요. 이게 다 이 옛날 판례잖아, 그렇지? 제가 이거를 놓쳐가지고 이걸 다 삭제하세요. 삭제하세요. 죄송합니다. 삭제하시고 다 틀렸어요. 이거 다 틀린 거라서 삭제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바꿔 썼는데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이죠. 자, 보면 A와 B가 공범입니다. 이때 B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를 A에 대해서 312조 1항의 피신조서로 볼 것인지 312조 사항의 참고인 진술조서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옛날 책에서는 이 판례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옛날 법에는 맞지만 구법에는 맞아. 이건 구법 판례야. 구법 판례인데 이건 개정법에 따르면 이거 전혀 맞지 않는 거야. 이거 지워버리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법에 따랐을 때는 아직 판례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학설이 막 겹쳐. 어떤 학설은 옛날처럼 구법처럼 312조 1항을 가자 하는 설이 있고 아니다. 312조 4항으로 가자 하는 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사법경찰관과 똑같이 돼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식으로 풀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경찰처럼 그렇게 경찰은 판례가 있으니까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경찰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판례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요. 요 312조 1항설, 312조 4항설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이 더 맞아. 이해하기. 그래서 아직 판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학설이기 때문에 판례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판례가 지금 학설이 난무하기 때문에 1항설, 4항설 경찰처럼 경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경찰대로 하자 이런 설 판례가 아직까지는 없고 학설만 난무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고 만약에 이게 개정법에 따라 판례가 나와준다면 그거는 이제 A급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인데 이것은 뭐냐면 공범자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어. 여기지.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 2번에서 그렇죠? 피고인이 된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당의 피고인만을 말하기 때문에 당의 피고인이 아닌 자일 때는 사항을 적용한다. 이게 학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다수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범자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312조 사항을 적용하겠다. 이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이고 요 두 가지 판례가 있는데요. 요 두 가지 판례 보시면 공동 피고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공범자 아닌 사람입니다. 공범자 아니기 때문에 증인지위에 있다는 거야. 증인지위. 그래서 312조 사항이라는 거야. 312조 사항이기 때문에 312조 사항이 바로 뭡니까?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야 되는데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그때는 증거를 못 쓴다는 겁니다. 이 말은 312조 사항을 적용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도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별개의 사실로 기소가 되었다. 병합심리 중이었다는 말은 이 공동피고인이 아하 여기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증인지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쵸? 312조 사항을 적용하겠다. 증거로 동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쓴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됐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경찰관 작성의 피신조서를 보도록 합니다.